말씀하신 음 아마 시작하기의 마지막 부분일 거예요. 네. 17, 18, 19 부분이 이제 매력적인 사람, 기쁨을 주는 파트너, 초기 사업자에게 드리는 당부의 말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시작하기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아메이 제대로 해내기 요 부분을 이제 들어가는 마지막 시작하기의 마지막 챕터고요. 매력적인 사람에 대해서 이제 나왔는데 매력적인 사람 참 어렵네요. 아메 사업이란 무엇일까요? 라고 말하면 누차 말한 대로라고 말하시네요. 누차 말한 대로 인간관계 사업이라는 거죠. 우리가 똑같은 사람에게 똑같은 원고를 보면서 이 아메이라는 거를 얘기할 때 A와 B가 얘기할 때 반응이 다른 이유는 그 사람과의 인간관계의 차이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말하느냐가 되게 중요했던 것도 아메이는 누가 전달하느냐 그 관계, 인간관계 사업이어서 그 관계에서 오는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왜 나는 왜 이렇게 잘 안 되나요? 라고 질문을 이렇게 하잖아요. 저희가 스폰서님한테 저는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어쨌든 어쩔 때는 뭐 대충 감이 잡히지만 우리가 솔직하게 너가 이래서 그래라고 스폰서가 말할 수 없잖아요. 대놓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뭉뚱그려서 김성기 사장님은 매력이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매력을 끄는 사람, 매력을 끄는 사람들은 이제 사람을 당기고 끄는 힘,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냥 끌리는 힘이라고 하셨어요. 괜히 호감이 가고 친해지고 싶은 것. 그런 게 매력이고 그런 매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매력을 느끼는 몇 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알려주셨는데 첫 번째는 이제 유머 있는 사람. 주변에 웃음꽃을 피게 하는 사람. 네, 그런 사람이 매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호감 가는 외모를 가진 사람. 이 호감이라는 게 사실 첫인상에서 되게 오잖아요. 첫인상에서 그 호감이 생기는 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외모를 가진 사람이 또 매력 있는 사람이고 패션 감각 이거 약간 좀 어렵네요. 어렵지만 내가 뭐 헤어스타일이라든지 구두, 액세서리, 니트 뭐든 하나여도 그 사람의 좀 세련된 감각이 또 그런 걸 되게 기가 막히게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취향이잖아요. 취저. 네, 그런 분들은 또 이런 패션 감각에도 매력을 느끼시고 또 따뜻한 가슴을 가진 사람. 우리가 외모보다 사랑이 넘치는 착한 소유자,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또 그거 자체로 매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박학다식한 사람, 이것도 매력이 될 수 있더라고요. 뭐 이것저것 아는 것이 많은 사람, 차 얘기가 됐든 음악에 대한 얘기가 됐든 이 사람은 나한테 내가 되게 배울 게 많아, 이런 뭐 아는 게 많아, 이런 것도 되게 매력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성품이 정직하고 착한 사람, 이런 사람은 당연히 누가 봐도 매력 있는 사람이죠. 무슨 말을 해도 사실 믿음이 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나를 많이 배려해주는 사람, 자상하게 나를 챙겨주는 사람을 싫어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겸손한 사람, 잘난 체 하지 않는 그 겸손한 사람도 매력을 느끼게 하는 몇 가지 유형의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이 남의 사람을 되게 잘하는, 나는 왜 안 될까? 그럼 나한테는 어떤 매력이 없나? 혹은 있나? 이런 것들도 좀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매력적인 사람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기쁨을 주는 파트너. 왜 우리 이런 거 얘기할 때 부모 자식 간의 이런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부모 입장에서도 아이들이 막 되게 자랑스럽고 정말 잘한다면 너무 좋지만 반대로 막 속 썩인다면 되게 싫은 것처럼 이 아내의 사업에서의 좋은 관계나 좋은 뭐 이런 영향력도 스폰서 업라인 사이에 좋은 파트너가 되어야지 되는 거라는 거죠. 부모 자식 간의 그런 관계처럼. 그렇다면 어떤 파트너가 스폰서에게 기쁨을 줄까? 이 기쁨의 강도에 따라 순서대로 정리하신 거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순서가 첫 번째, 파트너가 자발적으로 미팅에 잘 나오고 소비자와 신규 회원을 스스로 잘할 때. 네. 이건 여기 정말 책에 이렇게 나왔어요. 예뻐서 거의 미쳐 죽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막 미팅장에서 수근대고 막 난리가 날 거라는 거야. 쟤 누구냐, 저 사람 누구냐, 누구 파트너냐, 이렇게. 그래서 아마 아메이 천재라는 별명 다들 들어보셨죠? 우리 그룹 분들은 다 아메이 천재 분이신 거잖아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나왔냐가 막 수근댄다는 거죠.
네, 그런 사람이 바로 파트너가 자발적으로 미팅에 나오고 소비자 신규 회원을 스스로 잘 만들 때 이뻐서 미쳐 죽는다. 스폰서가 볼 때 이런 파트너가 되어야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가 미팅에 나오라고 이렇게 챙겨야만 나오지만 소비자나 프로스펙트와의 만남을 자주 연결시킬 때 이런 사람도 충분히 이런 파트너도 충분히 기쁨을 주는 파트너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얘기하며 미팅에 나오세요. 뭐 누구 이렇게 초대하고 뭐 이렇게 스폰서가 이렇게 안내를 할 때 무조건 네라고 하고 말을 잘 듣는 아이처럼 네 무조건 네 하고 이렇게 잘 연결시키고 이렇게 궁리하는 그런 말 잘 듣는 아이 같은 그런 자세를 가진 파트너는 아주 대만족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미팅에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하고 오락가락 하면서 개인 소비에 되게 충실할 때 제 파트너 중에 누가 생각이 막 나더라고요. "이 정도만 해도 괜찮습니다."라고 하셨어요. 가끔 속상할 때가 있죠. 미팅에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하고 막 오락가락하니까. 그렇지만 가끔 속상하게 해도 희망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도 괜찮다."라고 하셨어요. 네. 개인 소비를 잘하는 뭐 애용자 정도 되는 파트너겠죠? 네. 네 번째는 미팅에는 비교적 꾸준히 나오지는 않지만 개인 소비도 안 하고 굳건히 빵TV를 할 때 로스에서 정말 굳건히 이름만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저희 소비자들. 이런 분들 어떠냐? "답답함을 넘어서 슬슬 짜증스럽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해가 안 되는 파트너이자 심지어 가끔 미팅에 심지어 나오면 왜 미팅에 나오는지 이유가 궁금할 정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팅을 들으면 우리가 소비를 하든 부전을 하든 뭔가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안 하니까. 그러니까 '뭐지?' 약간 이렇게 계속 그 물음표가 생기게 하는 그런 분이라서 스폰서 입장에서는 이제 탄소 호흡기가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너무 재밌죠. 김성기 사장님스러운 표현이신 것 같아요. 또 다섯 번째, 미팅에도 온갖 이유를 대면서 안 오고 개인 소비도 물론 안 하고 소비자도 없어서 일관되게 개인 빵TV를 할 때 심지어 이런 분들은 미팅에 오지 못하는 이유도 다양하대요. 나 때문에 너무 더워서, 너무 추워서, 비가 와서, 날씨가 좋아서, 좋지 않아서 이런 분들은 이제 분노를 넘어 담담해지고 거의 포기 상태가 된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무념무상, 해탈 정지. 그러다 이제 어쩌다 이제 반응이 있으면 '어 얘가 웬일이지?' 하는 뭐 그런 상태가 아닐까? 네.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가지의 파트너들이 스폰서에 이제 기쁨을 주는 유형인 건데 1 번에 가까울수록 그분은 성공하실 거고요. 5 번에 가까울수록 성공 가능성이 제로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어디쯤에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하게 됐고 책을 읽으면서 또 무서울 만큼 저희 사업이 복제 사업이잖아요. 무서울 만큼 복제 사업이라서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스폰서인 동시에 누군가의 파트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유형의 스폰서를 또 파트너들이 힘들어할까요? 예, 그런 것에 대한 얘기도 있었거든요. 네, 첫 번째는 애정이 느껴지지 않고 나를 그냥 PB 메이커로만 여긴다고 느껴질 때 이때 이제 반대로 파트너들도 되게 스폰서를 힘들어한다는 거죠. 또 미팅에 참석 이런 것들에 성실함이 느껴지지 않을 때 외모에서 촌스러움이 느껴질 때 요건 좀 잘 모르겠어요. 외모에서 촌스러움이 느껴질 때 네. 왜 파트너가 힘든지 잘 모르겠고 일체 손해를 안 보려는 듯 얌체같이 행동할 때 요런 것들도 네. 좀 힘들어한다고 하고 입이 가벼워서 나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를 주위에 하고 다닐 때 이런 건 좀 많이 속상하고 힘들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나를 부하 직원처럼 명령조나 지시조로 말할 때 저희 에이드림 팀에는 다 없는 유형의 스폰서님이신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또 파트너가 힘들어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스폰서인 동시에 파트너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알아두면 되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 초기 사업자에게 드리는 당부의 말씀이셨어요. 김성기 사장님께서는 일단 신입사원도 우리 군대 막 들어간 2등 정도 하다못해 회계도 처음엔 다 실수투성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엔 다 그런 거라는 거죠. 오히려 실수가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 정상이 그 실수가 익숙해질 때까지 참는 거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초기 사업자들을 우리가 참고 기다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처음에는 그저 그냥 띵하게 참으세요.
그래서 그냥 생각 없이 따라하고 무조건 믿고 따라하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초기 사업자 입장에서. 그래서 책, 음원, 미팅 이런 것들을 그냥 이유도 모르고 불편해도 스폰서는 저희가 잘 되기를 바라는 조력자이기 때문에 그냥 처음에는 잘 모르겠고 띵 해도 참고 그냥 하라는 거죠. 그냥 생각 없이 따라하고 믿고 따라하라고 그렇게 저에게 당부를 하셨네요. 그리고 조금 익숙해지면 업라인들에게 많이 물어보세요. 저는 이 말 들었을 때 윤은문 사장 생각이 진짜 많이 났어요. 제가 초기 사업자일 때, 물론 지금도 유화정 사장 혹시 뭐 궁금한 거 없으세요? 라고 항상 물어보셨어요, 먼저. 근데 진짜 초기 사업자 때는 뭐 모르니까 물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없는데요. 맨날 저 없다 그랬거든요. 근데 제품이든 플랜이든 시스템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라고 하셨어요. 여기저기 주위에 묻고 다니지 말고 꼭 업라인에게만 물어보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아니고 꼭 업라인에게 제품 플랜 시스템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라고. 네, 그렇게 말씀하셨고, 사업자 마인드를 가지세요. 네, 이 말 되게 와닿았어요. 아메의 아줌마가 아닌 아메의 사업자가 되기.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효과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는 훈련법이 뭐냐? 저희가 뭐 되게 사업이 막 처음부터 막 몇 억을 투자해서 하는 아메이 사업이 아닌 거잖아요. 최소한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누군가한테 밥을 사주거나 책을 주거나 카탈로그를 주는 건 사업으로서 보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가장 최소한의 제가 투자를 한 최대 효과를 얻는 훈련법이라고 하셨어요. 누군가한테 저도 밥을 사거나 차를 살 때 인색하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하거든요. 네, 어차피 내가 먹는 밥 같이 먹고 어차피 내가 커피 좋아하니까 같이 마시고 네, 그렇게 최소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주고 나눠주는 거라고 하셨고 그냥 로스트 코스트 사업을 하세요. 초기에는 어쨌든 저희가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더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또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적은 돈을 효율적으로 투자하고 다른 비용을 아껴 쓰는 것 그런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게 가장 효율적이고 최소한으로 돈을 쓰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생각해 보면 저희 부부가 아메이에 나가는 지출이 진짜 많거든요. 둘이 먹고 둘이 쓰는데도 진짜 많은데 대신 저희는 쇼핑을 막 하거나 뭐 먹는 거에 막 목숨 걸거나 뭐 그런 데에 별 흥미는 없어요. 오히려 먹는 것보다 뉴트릴라이트 영양제를 더 많이 먹고 그게 저에게는 돈을 좀 잘 쓰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적은 돈을 효율적으로 투자하는 게 저희는 건강에 투자하기 때문에 뉴트릴라이트나 아메에는 돈을 진짜 많이 투자하거든요. 아깝지 않으니까. 그런데 다른 데는 정말 뭐 저희가 막 되게 막 쇼핑을 해서 옷을 사 입고 막 꾸미는 데 치장하고 비싼 뭐 스테이크 먹으러 다니는 이런 게 아니어서 그런 부분에서 본인들 각자의 로스코스트 사업을 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소비자에게 제품값을 받으면 그건 개인 주머니로 들어가면 안 되겠지요. 라고 하셨어요. 이건 저희 스폰서님이 항상 말씀하셨던 부분이에요. 아메이 사업, 그러니까 사업 자금과 개인 자금을 섞지 말라고. 그 중에 하나가 통장을 나눠 쓰라고 하셨잖아요. 항상 아메이 수입 통장을 따로 만들라고 항상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메이에서 매달 10달러 입금되는 것만이 저희 수입인 거예요. 네. 그래서 아메이 가계부를 만드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으로 추천하셨는데 내가 소비자한테 제품을 전달하면서 제품값을 받으면 그건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얻게 되는 수입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메이 사업자금으로 들어가야 될 돈인데 이게 개인 주머니로 들어가면 이 돈이 섞이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수입보다 막 지출이 더 많다고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통장을 좀 구분하고 자금을 섞지 않도록 관리하셔야 만약에 정말로 수입이 지출보다 많다면 우리가 내가 수입을 어떻게 올릴 수 있는지를 궁리하게 되겠죠. 그래서 수입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후원을 열심히 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작은 자금 관리조차도 좀 당부의 말씀을 하셔서 좀 나눠서 하실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고 절대로 마침표는 찍지 마십시오. 이게 이제 중간에 그만두는 거 말씀하시는 건데 뭐 각자 자기 생활하면서 각자의 상황에서 정말 어려운 사건이 생길 수 있잖아요. 정말 그런 경우라면 우리가 당연히 다시 시작해도 되고 그때 잠시 멈출 수는 있지만 당부의 말씀을 하셨던 건 한 번 마침표를 찍으면 정말 다시 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저희도 강의장에서 많은 분들이 한때 되게 열심히도 하시고 막 또 사라지시기도 하는데 절대 불비한의 법칙에 막
"왜 안 나오세요? 그분 왜 요즘 안 보여?" 이런 말 묻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다 각자의 상황에서 뭔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잠시 좀 사업을 놓으실 수도 있지만 또 다시 나오면 누구보다 뜨겁게 우리 환영해 주듯이 근데 그 마침표를 찍고 다시 오실 때 그분들은 굉장히 용기가 필요하신 거겠죠. 그래서 절대 마침표는 찍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겸손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항상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메이는 착한 사람들이 복 받는 사업이라는 말. 저희 오이제 스폰서님도 진짜 항상 말씀하시는 부분이고 사회에서 진짜 무슨 일을 했던 뭐 끝장이 뭐였던 간에 저희는 아메이 안에서는 무조건 초보 사업자라는 거죠. 그래서 배울 것도 경험할 것도 많기 때문에 그건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 배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겸손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고 미팅만큼은 꼭 참석하십시오. 아, 이런 말 진짜 들으면 저도 되게 많이 와닿았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못할 상황이더라도 최소 일주일에 한 번 미팅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라고 하셨어요. 진짜 사업을 못할 상황이 있을 수 있죠. 저희가 코로나 2년 이제 거의 3년 가까이 겪을 때 못 만났잖아요. 근데 저희가 드림 아카데미가 진짜 잘한 게 미팅만큼은 절대 사수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사업이 꼭 만나야 되는 건 줄 알았는데 만나지 않고도 사업을 하고 실제 저희 스폰서님은 정말 큰 성장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사업을 못하는 상황이더라도 내가 미팅만큼은 절대 사수한다면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되게 많이 느꼈고 미팅을 안 가면 맥을 놓게 된대요. 근데 한 번 그 놓은 맥을 다시 잡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미팅 꼭 참석하는 거. 그게 마지노선이라는 거. 그리고 1000만 PB 가기 전에 100번 정도의 사업 설명을 해보시길 바랍니다라고 하셨어요. 내가 SP 핀을 달성하고 난 뒤에 그 이후에 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STP를 하는 능력이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 퍼센테이지 핀이 이제 사업 설명을 솔직히 잘 해내기 굉장히 힘들어서 될 수 있으면 이제 SP 그 전에 많이 하시는 게 제일 좋은 거겠죠. 그래서 파트너의 신규 후원을 내가 사업 설명을 통해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자꾸 못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100번 정도를 실천 경험이 꼭 필요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쇼 100번 방이 있는데 이거는 저도 조금 착각했던 게 100명이 아니라 100번이라는 거. 네. 저도 100명 정도 해낼 사람은 없는데 들었던 사람이 또 들을 수는 있어서 그래서 100번. 아, 맞다. 이거 좀 제가 착각했었다라고 또 다시 한번 좀 점검이 됐어요. 아, 100명 아니지. 참 100번이지. 그래서 그 100번을 SP 이후에 당연히 그 능력이 발휘돼야 되는 게 저희 파트너들의 신규 후원을 하는 그냥 퍼센테이지 핀은 잘 할 수 없으니까요. 근데 그 전에 100번 정도 했다면 비록 퍼센테이지 핀이더라도 정말 잘 해내고 심지어 SP 이후에는 더 잘하시겠죠. 네. 파트너들에게도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겠고요. 그래서 꼭 100번 정도의 사업 설명을 해보라고 하셨고 매월 개인 60만 PB 정도는 최소한 해보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주문은 움직이는 양에 따라 발생한다고 하셨어요. 이건 저희 스폰서님도 진짜 움직여야 PB가 생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매월 최소 60만 PB 정도는 발생할 수 있도록 애써보라는 말씀이셨고요. 킹쿡을 활용해서 사람들을 초대하십시오. 이것도 진짜 제가 초기에 많이 좀 시행착오가 있었던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사업이 요리하는 사업도 아니고 냄비를 파는 사업도 아닌데 저도 요리하다 많이 매몰됐었거든요. 그래서 강현수 사장님이 퀸을 100번 했는데 냄비가 안 나가면 그 사람 문제 있다 날 찾아와라 했는데 진짜 제가 찾아가야 되나 했을 정도로 저는 퀸을 진짜 많이 했는데 퀸 냄비가 정말 안 나갔었거든요. 근데 이유는 나중에 좀 알겠더라고요. 제가 하는 퀸이 너무 힘들어 보여서였었던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이지만. 그래서 퀸을 하는 이유는 어쨌든 우리가 냄비를 파는 것도 요리를 하는 사업이 제가 요리사는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저 모두 자연스럽게 아메이를 접속할 수 있는 그 환경을 우리가 만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최고의 징검다리이자 창구로서의 역할인데 제가 너무 요리에 매몰돼서 저는 좀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거부감이 없고 효과적인 미팅이 킹콕이기 때문에 네, 킹콕을 활용하는 방법을 그리고 거기에 초대하는 방법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서 이런 조언을 하신 것 같고요. 네, 적극적으로 주위에 노출하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이었는데요. 제가 아메이 알아듣고 나서 누구에게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 이게 가장 초기에 얻는 난관이잖아요. 그 난관이 결국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아메이를 시작했다는 것과
내가 아메이 제품을 애용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노출하는 것만으로도 그것만으로도 사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요즘 SNS 활용 진짜 많이 하는데 그렇게 노출을 하라는 거예요. 제품이든 사업이든 뭐든 라이프 스타일이든 뭐든. 그러면 그 다양한 나의 그 노출 방법에 따라서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들이 온다는 거죠. 근데 그 반응 속에 분명히 우호적이거나 호기심을 보이는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대상들을 먼저, 먼저 팔로우하는 거죠. 그래서 우호적이거나 호기심을 보이는 대상을 먼저 사업 시작을 하면 무난하게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나한테 우호적이거나 내 아내의 우호적인 사람을 통해서 첫걸음을 하면 뭐든지 좀 시도하기는 되게 쉬워지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일단은 내가 아메를 쓴다, 아메를 한다 이런 걸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사업을 오래 해서 정말 편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아메 사업하는 거 웬만한 사람들 다 아니까. 알지만 모르는 척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다 알기 때문에 굳이 그게 되게 어렵게 얘기하거나 막 할 필요는 없더라고요. 그게 싫었던 사람들은 이미 제가 관계 정리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아직도 해? 지금도 해?" 하고 이제 가끔 주문할 때 오히려 반갑고 적극적으로 주위에 노출하는 것까지. 그래서 김성기 사장님의 아메이 사업 제대로 시작하기에 마무리는 이렇게 당부의 말씀으로 총정리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